안녕하세요. 정의당 대선 경선 후보 황순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청년 여러분께 이렇게 좀 늦었지만 또 인사드립니다. 더 좀 빨리 또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좀 늦었지만 또 제 이야기 좀 들려드리고 서로 이야기 좀 나누고자 또 이렇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정치를 하기로 언제 마음 먹으신 건가요? 예, 저는 원래 앞에 나서가지고 제가 정치를 할 거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 출마하기 전까지는요. 뭐 학교 다닐 때 반장, 부반장도 안 해봤었고 뭐 학생회장 이런 것들도 선거에 나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2006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때 이제 민주노동당이 한참 이제 앞으로 나갈 때인데 그때 선배님들이 이제 저를 불러서 지금 출마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선배들이 없다. 청년인 네가 한번 출마를 해봐라. 이렇게 권유를 하셔서 그래요. 한 1년 정도는 제가 그때 이제 민주노동당과 그리고 좀 한국 사회의 진보를 위해서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생각해서 선거에 나섰는데 그게 이제 당선이 되면서 인생이 확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선을 하게 되면서 정치에 대한 좀 소명과 책임의식, 그 다음에 책임감을 좀 많이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정치를 소명으로 가지게 됐습니다. 선배분들이 인생을 바꿔주시군요. 예,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대학 생활은 어떠셨어요? 예전에 X세대 언급하기도 하셨었는데. 네. 네. 그때 저희 대학생활 90년대 사실 굉장히 문화적으로 풍요로웠을 때입니다. 물론 그 전에 80년대 운동의 경험들도 있고 데모나 이런 것들도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었지만은 그때는 이제 사상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로웠고 문화적으로도 그때 고도성장기에 좀 풍요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노동 평화 운동뿐만 아니라 환경 또 이제 젠더 그런 다양한 사상들과 그런 것들을 또 공부할 수 있었고요. 그런 경험들을 좀 쌓을 수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량회 때부터 많은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뭐 몇천 명이 모여서 시국 토론을 하고 그랬던 것들이 기억이 좀 나고요. 그 다음에 철거촌이라든가 빈민들에 대한 국가의 폭력들 이런 것들을 알게 됐죠. 그때 상계동 올림픽이라는 이제 영화가 좀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그때 88년 올림픽을 앞두고 상계동의 주민들을 다 철거시키면서 쫓아내는 국가의 폭력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영화를 봤던 것들이 좀 충격적으로 남아 있었고요. 그 다음에 1학년 이제 말에 96년도였죠. 그때 노동법 날치기가 있었고 국회에서 그러면서 이제 민주노총 총파업이 그때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이 모여서 총파업을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국 사회의 변화와 좀 진보 운동에 대한 필요를 절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민주노동당 창당 발기까지 하게 됐던 것 같고요. 후보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굉장히 박식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혹시 고등학교 때부터 책을 많이 좋아하셨나요? 그렇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좀 좋아했죠. 특히 이제 아버지 영향이 많았습니다. 부모님이 항상 좀 책을 곁에 두셨었고 좋은 책들을 많이 소개를 시켜줬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 3권이 특히 기억에 많이 남아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스티븐 호킹의 시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다 1, 2학년 때 읽었던 책인데요. 그걸 읽으면서 이제 물리학, 특히 이제 천체 물리학이나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물리학을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자연과학부를 들어가게 된 계기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 이 책을 읽으면서 사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사고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배웠고요. 그리고 엔트로피라는 책이 많이 남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환경 문제, 자원 문제, 에너지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인류 문명에 이게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구나, 시급하구나 이런 데 바꾸는 것이 그때부터 그렇게 생각했는데 벌써 이제 뭐 30여 년이 한참 넘었습니다. 정말 지금 지구가 위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에너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우리 진보의 가장 큰 과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정치인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말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꿀팁 같은 거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그때
처음 당선됐던 게 만 28살 때 이제 시의원으로 당선이 됐었는데요. 그때 무엇보다 시민들한테 먹혔던 거는 이제 밝고 건강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많이 먹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진보 정치를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정말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을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비장해지고 좀 인상도 좀 쓰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민들을 만날 때는 그러한 이제 현실을 우리가 직시를 하면서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바꾸겠다라고 하는 희망과 힘들 그런 것들을 보여줬을 때 시민들한테 더 호응과 표를 많이 얻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년 지방선거에서 저는 청년 정치인들 그리고 지방 의원들이 많이 나오는 게 우리 진보 정치에 있어서 가장 큰 정말 중요한 과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대선 후보가 된다면 혹시 되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제가 요 서각을 몇 개를 갖고 왔는데요. 특히 이제 청년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분들한테 이건 제가 재선을 했을 때 제 동네에 서각을 하는 선배님한테 이제 선물을 받았던 서각입니다. 초심이라고 써 있는데요. 항상 초심을 잃지 말라라는 말씀을 이제 이렇게 서각으로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대의를 위해 선신하고자 하는 그런 처음의 마음, 정말 그 정치를 나 중심적으로 내가 잘나서 내지는 어떤 본인의 정치적 목표에 대한 끊임없는 그런 유혹들을 이겨내고 정말 대의를 위한 그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뭐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진보 정치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서각을 하나 또 같이 갖고 왔는데요. 이거는 제가 직접 샀습니다. 아까 초심을 만들어 주신 그 선물해 주신 선배님이 이걸 만든 걸 보고 이거를 제가 샀는데요. 내 삶을 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제 주변의 시선들을 생각하고 또 사회적인 평판들을 생각하면서 본인의 일을 본인이 하고 싶은 것보다는 주어진 일들, 강제된 일들을 속에서 많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끊임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정말 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기 삶을 찾아가는,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그게 어렵지만 그게 좀 노력하고 또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저도 늘 응원하고요. 청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굳어지지 않는 끊임없이 자기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계속 청년이고자 하고요. 또 앞으로 더욱더 많이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또 함께 사회를 세상을 바꿔 나가는 동지로서 곁에 있겠습니다. 응원합니다.